청소년 자살에 관한 현황.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권용실입니다. 최근 학생 자살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자살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A고등학교의 김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오늘 아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K군의 친구가 주말에 투신 자살하는 일이 있어 K군이 충격이 심할 것이니 학교에서 잘 살펴달라는 염려가 가득 담긴 전화였습니다. K군은 평소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으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충격을 받진 않았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K군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 선생님은 K군이 평소 자살한 친구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며 자신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으로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친구의 죽음을 겪은 K군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김 선생님은 K군도 평소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말에 K군의 자살 위험성이 더 급박하게 늘어난 것은 아닐까? 이 문제를 누구에게 의논해야 하지? K군을 그대로 수업을 받으라고 해야 하나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민되었습니다. 청소년 자살 사건, 애초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학생과 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 고려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학생들의 자살과 자해 행동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자살률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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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은 자살에 대해 이해하고 국내 자살 관련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의 정의를 이해하고 자살 사고와 자살 행동의 연속선상에서 각각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으며 국내 자살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학생 자살 사건의 현황에 대해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이해. 먼저 자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살이란 한자어의 의미 그대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자해 행위란 어느 정도의 자살 의도를 가지고 그 동기를 인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자살은 장차 초래할 결과를 알고서도 자신에게 행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동으로서 이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죽음의 형태를 가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자살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은 공통적으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자살 행동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자살에 이르는 데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측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살을 한 가지 이론 모델로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해 행동은
자살 생각과 행동을 갖는지 여부, 즉 죽음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자살 행동과 비자살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살 위험성에는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의 연속선 상에서 나눌 수 있고, 비자살 행동에는 자살 위험 및 제스처, 자해 생각, 자해 행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살은 한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독립적인 행동 사건이라기보다 죽음에 대한 생각, 자신을 해치거나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살 생각과 자살 계획, 자살 시도 및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자살 경향성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살 행동과 자해 행동을 모두 포함시켜 자기 손상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였고, 자살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살하려는 자살 의도 없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동인 비자살 자해와 자살 의도가 있는 자살 행동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자살 의도는 시도자 개인의 진술에 의하여 파악하게 되므로 당사자 스스로 자살 의도에 양가적인 마음이 있거나 자살 의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에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자살과 자해 구분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청소년 자살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 이후 미국 등에서 아동 청소년 자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부터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청소년 자살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몇 년 전 중학생 자살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학생 자살 문제를 학교와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피군을 친구들이 괴롭히고 있네요. 피군의 친구들은 수개월 동안 피군을 괴롭혔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피군은 유서를 남긴 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고 맙니다. 피군의 유서입니다. 자살을 몇 번이나 결심했는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 저를 막았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피군의 유서 내용입니다. 피군은 몇 번이나 자살을 결심했고 포기했었지만 결국 친구들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피군의 죽음으로 인해 피군의 이야기는 뉴스에 보도되었고 친구들의 수개월에 걸친 폭력이 알려지게 되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생자살 대응체계가 학교를 중심으로 확립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들을 통하여 자살은 개인의 생물, 심리적 요인과 사회환경 요인들이 복잡한 상호과정 결과로 자살 행동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아직은 자살을 개인의 취약한 특성에 의한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자칫 자살이 개인의 취약한 문제로 낙인을 주게 되어 자살 행동의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인식 증진이 변화하는 중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자살 실태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성인 국민 인식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 조사는 19세에서 75세 성인 연령 1,500명의 표본 조사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3.9%가 자살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7.2%는
자살 사고를 가진 사람을 돕는 것은 항상 가능하다고 하였고 46.1%는 자살은 말하지 말아야 할 주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47.7%는 자살한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살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고 19.4%의 사람들은 자살은 불치병을 마감하기 위한 합당한 수단이라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자살 예방 효과와 자살의 특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증진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죽음과 자살 개념은 어떻게 획득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삐아제는 개인의 생물학적 성숙과 경험 축적의 결과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인지 발달을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이 질병과 죽음을 이해하는 발달 과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영아기는 자신을 중심으로 사건과 세계를 인식하며 타인의 관점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동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학생은 죽음을 비가역적이고 영구적이며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며 죽음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고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는 죽음을 최종적이며 회복이 불가능한 단절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동들이 자살이라는 용어에 대해 성인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성장하면서 스스로를 죽일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언론이나 주변의 사건 등을 통하여 자살 사건에 노출되면 힘든 일이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초등학생인 엘량은 부모님께 혼이 났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공부하지 않고 TV를 봤다는 이유 때문이죠. 엘량은 집에 있는 약들을 한꺼번에 먹어버리고 맙니다. 쓰러진 엘량을 본 부모님은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합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던 엘량이기에 부모님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를 잘 살펴보셨나요? 사례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학생의 자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 또한 학생이 죽음에 대한 충분한 개념이 생긴 상태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충분한 개념이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초등학생 시기에는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는 개념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청소년기에는 죽음의 개념이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충분히 획득됩니다. 한편 이들은 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죽음을 자신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특징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의 존재는 무엇인가와 같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많이 합니다. 또한 죽음에 관해 나름의 환상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죽음에 직면하고 자살 시도를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구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자살 관련 현황. 국내 자살률 현황과 아동 청소년 자살 관련 통계 현황은 어떨까요? 국내 자살률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도 OECD 국가 자살률 통계표를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OECD 평균이 12.1명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29.1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연간 자살 사망자가 15,000명에 이르게 되며 OECD 국가 중 수년간 자살률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국내 자살률은 2000년도 인구 10만 명당 14.6명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인구 3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현재까지도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살은 전 연령대에서 사망자가 증가하였지만 특히 고령에서 자살률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므로 노인 자살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반 인구의 자살 경향성을 살펴볼까요? 2011년 전국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서 나온 통계를 살펴보면 전 국민의 15.6%가 평생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며 3.2%가 평생 한 번 이상의 자살 기도를 하였고 0.3%는 최근 1년 사이에 자살 시도를 하였으며 자살 사망은 0.04%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동 청소년 자살 관련 통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국내 청소년 자살 관련 통계는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년 영양 및 건강 행태, 정신건강, 행복, 자살 행태 등을 조사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인에 비하여 아동 청소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자살 역학조사나 통계 자료는 매우 부족하여 이를 토대로 자살 예방 정책으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OECD 국가의 10대 청소년 자살률의 평균값을 환산한 국가별 비교를 살펴볼까요? 평균은 4.29이고 한국은 4.77로서 전체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OECD 국가 성별에 따른 10세에서 19세의 평균 자살률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아동 청소년 자살의 특성으로서 남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낮으나 여자 청소년은 상당히 높은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여자 아동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편 국내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을 볼 때 2009년 이후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수사고가 줄어들어 자살 사망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늘어나게 된 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2009년도에는 자살률 6.5명에서 2004년도 3.7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최근 10년간 자살률 추이를 보면 2009년도까지 증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이후 현재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성별에 따른 자살률을 보면 모든 연령에서 남자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경우 아동 청소년 사망률이 대부분 남자가 2배가량 높은 데 비하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자살자의 특성은 남자에서 자살률이 더 높으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중고등학생에게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 빈도는 2010년도에 19.3%에서 2014년도 13.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제시한 표를 확인해 보면 자살 계획을 세운 청소년은 2011년도 6.8%에서 2014년도 4.4%로 감소하였습니다. 즉, 청소년 자살 계획도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율을 확인하면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도 5.0%에서
2014년도 2.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조사 기간마다 수치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살 생각, 자살 충동, 계획 및 자살 시도와 같은 자살 경향성은 사망률과는 달리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자 청소년의 자살 경향성이 높을까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도움을 청하는 신호로 자살 시도와 자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발달학적 관점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심리적, 신체적 성숙이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이 국내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 청소년의 심리, 생활 특성들에 대하여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여 남자 청소년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은 외국의 총기 사방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들이 더 치명적인 자살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근거 있는 연구 결과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살 수단이 치명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경우 자살 사망이 증가합니다. 청소년 자살 수단 순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투신이 55.2%로 1위입니다. 2위는 28.9% 목매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 휴대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국가의 경우 총기에 의한 사망이 가장 높은 사망 수단임을 볼 때 우리나라는 고층 건물이 많은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크 포인트. 자살 예방에 도움을 주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콜센터, 한국자살예방센터, 한국청소년 자살예방협회, 한국생명의 전화 등 다양한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자살 예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아동 청소년 자살 현황을 통하여 향후 자살 예방 전략의 방향성 확립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사점으로는 먼저 국내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은 것에 비하여 아동 청소년 자살률이 그만큼 높은 순위에 있지 않으나 국내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의 자살이 1위를 차지할 만큼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내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성인기에 이르면 자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되죠. 따라서 자살 위험성 및 자살 경향성을 예방하고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이 자살 사망 비율이 다른 서구와 비교하여 비율이 높고 자살 경향성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적절한 개입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의 자살 경향성 예방에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국가적인 전략 체계 내에서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자살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자살은 개인의 삶에서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자살 사고와 자살 충동, 자살 행동의 연속선상에 극단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시기에 대부분 죽음의 개념이 형성되며 발달 시기에 적합한 자살 예방 교육 내용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살이 주는 시사점으로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즉,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자살 관련 현황에서 사망 원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은 전체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살 예방 정책의 근거 자료가 될 역학조사 자료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자살에 관한 현황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